지수 방정식, 부등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이제 지수 방정식은 현 교육과정 안에서는 되게 이제 가볍게 다루도록 되어 있는 단원이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가볍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뒤쪽에 문제들을 보면은 그 문제들 중에 덜어 좀 걸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현 교육과정보다는 옛날 교육과정에 더 적합한 문제들이긴 해. 그래서 현 교육과정에서는 가볍게 다루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교 내신 문제 같은 곳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려고 작정하고 내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써놓기는 했는데 우선 맨 처음에 받아들이는 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지수 방정식을 보면은 지수 방정식이 뭐냐? 뭐 얘네들처럼 지수에 x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지수 방정식이지. 지수에 x를 포함한 등식, 이게 이제 방정식인데 지수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해놓고 나서 지수를 비교하시면 돼요. 알았지? 밑을 같게 만들고 나서 지수를 비교하면 돼. 그 다음에 A의 X승꼴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면 거기 있는 그 A의 X승꼴을 치환하여 풀이한다. 이게 이제 풀이의 기본인데 그냥 아래에 있는 문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야. 얘를 보시면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3x승이라고 쓸 수 있고요.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연산이 되면 사실 지수 방정식은 별로 안 어려워요.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지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3x가 마이너스 2랑 같으면 답 나오는 거 알겠지? 간단하게 답이 써집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을 보시고 나서 2의 x승을 치환하라는 모양이구나 쉽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치환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4의 x승은 2의 x승을 제곱한 거니까 t제곱이고 그럼 마이너스 3t가 뒤에 붙고 이거 뭐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풀이하는 게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t는 4가 되거나 t는 마이너스 1이 돼요. t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2의 x승을 치환을 했잖아. 2의 x승을 치환했는데 2의 x승을 치환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t값의 범위는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지수함수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y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y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요 2의 x승을 t라고 한다고 했죠. y는 2의 x승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0보다 이게 y는 0이잖아. 0보다 작은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0보다 큰 값만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2의 x승은 항상 그 값이 0보다 커요. 근데 그 2의 x승을 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t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지. t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t는 4가 나오고 2의 x승이 t라 그랬으니까 x는 2가 나오는 그림으로 가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t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실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하실 필요가 없다. 실제로 2의 x승이 마이너스 1 되는 그림을 생각할 수가 없거든. 2의 x승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생각할 수가 없죠. 가능성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푸는데 주의할 거라고 얘기하면 a의 x승을 t라고 치환했을 때 그 t 값은 0보다 크다라는 요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수 부등식으로 넘어가면은 지수의 x 포함한 부등식이 지수 부등식이야. 근데 풀이는 똑같아요.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하고 나서 지수를 비교하면 되고 이런 모양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치환해서 풀이한다. 기본적인 풀이는 똑같은데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 내용.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게 되고요. a가 0하고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인 거야. 여기 이제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도 커지거든요.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도 커진다. 즉 지수에 있는 x가 클수록 큰 값이야. 지수의 x가 클수록 큰 값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 2의 4승보다 크다를 풀어달라고 하면 여기 있는 밑이 2이기 때문에 밑이 2인 지수함수는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큰 값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커지고 싶으면 x가 4보다 커야지 지수가 클수록 큰 값이니까. 근데 a가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지수함수가 감소하잖아. 내려가는 함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지. x가 커질수록 y가 어떻게 된다?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진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지수 x가 클수록 작은 값이야. 지수 x가 클수록 작은 값이라는 게 해석이 이렇게 된다고요. 밑이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고 하면 2분의 1의 x승이랑 2분의 1의 4승이랑 비교한다고 해봐. 얘가 얘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x가 커지면 y가 작아져. 즉 여기 있는 요 x가 4보다 만약에 커버리면 x가 4보다 커버리면 지수가 클수록 작은 값이니까 x가 4보다 커버리면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그림이겠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려면 지수가 더 작을수록 큰 값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4가 x보다 커야 얘가 얘보다 커지는 그림으로 가시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 그대로, a가 0하고 1 사이면 부등호 반대로 바뀐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실 수가 있지. 이거 밑을 3분의 1로 맞출 수 있잖아요. 여긴 3분의 1에 3x-2, 여기는 3분의 1에 제곱이 9분의 1이니까 2를 곱해주면 2x 플러스 4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3x-2랑 2x 플러스 4를 비교해야 되는데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밑이 3분의 1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게 지수 부등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커멘트로 써놓은 내용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거지.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그대로, 밑이 0하고 1 사이면 부등호 반대로 이거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밑이 1이거나 지수가 0인 경우에 주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진짜 현 교육과정에서 내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써놓기는 했어요. 밑이 1이면 뭐가 문제냐? 밑이 1이면 지수가 뭐가 되든 그 값이 1이거든요. 밑이 1이면 지수가 뭐가 되든 그 값이 1이야. 그리고 지수가 0이면 밑이 뭐가 되든 그 값이 1이거든. 뭐의 0승은 항상 1이잖아. 그리고 1의 몇 승은 항상 1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이제 뭐 특별한 예시를 들어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거 함정카드로 가끔 낼 때 있어요. 진짜 가끔씩 함정카드로 낼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염두에 두고 계셔라. 그런 차원에서 써져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50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거 언제 배웠던 내용이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뭐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수학 상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수학 상에서. 근데 이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아무래도 이쪽 파트 다룰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요거 내용에 대해서 써놓기는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 넣어놓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현 교육과정상 현 교육과정이 아니라 현 수능 시스템 안에서 지금의 수능 시스템 안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갖는 가치가 되게 큰데 그 고1 수학 중에 연계를 시켰을 때 애들이 좀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이제 외워뒀으면 좋겠고 사실 근데 여기서 문제 풀 때는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제 풀 때는 왜냐면 내가 이제 이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들을 좀 풀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랑 아닌 거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고등학교 1학년 개념서 찾아가지고 이 내용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좀 애매하면 수업할 때 물어보시고 이제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 문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기본형을 치환해서 다룰 때는 그 값이 항상 양수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의 X승을 치환해서 만든 2차식 같은 경우는 T가 0보다 큰 범위만 잘라놓고 생각을 해야 돼. 전체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래프의 일부만 잘라서 봐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이야 당연히 뻔해요.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치환했으니까 t는 0보다 크다는 거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되고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이 식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거든요. 이게 2의 x승 곱하기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x 플러스 2승이 되는 거니까 4t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놓고 나면은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 여기 있는 요 2차식을 요 모양 이대로 다 보는 게 아니고 t가 0보다 큰 부분만 잘라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라는 2차식을 생각을 했을 때 요 2차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a-4 이런 모양이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잖아. 근데 우리가 다룰 부분은 어디만 다루나? 0보다 큰 부분 2에서 한 칸, 두 칸 왼쪽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이 부분만 다루는 거예요. 이 부분만. 알았지? 이 부분만 다루는 거야. 이 부분만 다루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부분의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이 부분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각은 요 점, 이 점을 왜 생각하냐? 이 점에서 나오는 게 무슨 값이니까? 최소값이니까 그 최소값만 0보다 크면 얘는 항상 0보다 커지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최소값인데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보다 다 큰 값이니까. 그래서 요때 나오는 최소값이 a-4인 거 알겠지? 그래서 a-4가 0보다 크면은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데 보통 이제 치환하면 2차식을 주고 치환하면 2차식이 되는 모양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치환해서 2차식을 만든 다음에 그 2차식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잘라서 본다고.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한 문제 더 해보면은 요 문제가 이제 함정 카드인데 한 문제 더 해보면 이런 식이야. 여기서도 당연히 뭐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 3의 x승 치환하라고 너무 대놓고 보여주고 있지. 그러면 t는 0보다 크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t제곱 플러스 여기 정리하면 6t입니다. 왜 그런지는 지수 연습해서 알아내세요. 이거 정리하면 t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서 a-12라는 모양으로 써질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를 한번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 여긴 마이너스 3. 근데 0보다 큰 부분만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하나, 둘, 셋 가가지고 여기서 0이 시작을 해서 이 뒤로만 봅니다. 그럼 0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이 a-12잖아. 0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이 a-10인데 요거 이제 갖다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요 부분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여기 0 그러니까 0보다 큰 부분만 체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0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요 빨간색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게 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a-10이라고 나오는 요 값이 0보다 커버리면 당연히 이제 이 모든 값들은 0보다 크거든요. 얘가 양수면 나머지 애들은 다 이것보다 큰 애들이니까. 얘가 양수면 나머지 애들은 얘보다 다 크니까 양수가 맞다고.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0이어도 돼. 그러니까 즉 이게 등호여도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값이 얘가 0,0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범위는 0보다 큰 범위를 다루는 거니까 이 뒤쪽만 다루는 거거든. 그럼 이 뒤쪽의 값이 양수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범위 안에 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0이어도 얘가 양수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가 등호여도 됩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2차 부등식 같은 거 풀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지. 뭐 부등식 내용 풀 때 등호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가지고 고생들 엄청 하셨을 건데 여기서 딱 그게 반복이 돼요.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아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치환한 모양에 따라서 치환한 값의 범위가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A의 X승을 치환하면은 지수함수 그래프 생각하면은 T는 0보다 크다. 이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산술기하 써보면 범위가 이렇게 되거든요.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지수함수가 산술기하랑 연결될 수 있는 건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은 이 모양을 치환하면 범위가 이렇게 돼요.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 모양 같은 경우는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을 치환을 하게 되면 T는 모든 실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X의 값의 변화에 따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느낌이야. A가 1보다 크면 Y는 A의 X승은 이렇게 생겼고요.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생겼어. 그치? A가 1보다 크면 얘가 증가고 얘가 감소죠.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게 A의 X승에서 A의 마이너스 X승을 빼고 싶대. 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고 싶은 거야. 그러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보면 요 간격인데, 이 간격이, 그러니까 요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빼는 거지. 요 간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요쪽으로 가면 갈수록 간격이 한없이 커져. 그 다음에 이제 요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는 거거든.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위에서 아래를 빼는 값이 계속 한없이 커지고요. 이쪽으로 가면 아래에서 위를 뺀 값이기 때문에 이게 한없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모양상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은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잖아. 즉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 간격이 한없이 벌어지면서 값이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간격이 한없이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여기선 아래에서 위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그림이 돼버리죠.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무한대 기호는 사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지, 너네가 지금 모르는 게 맞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실상. 이게 왜 안 중요하냐면 요거나 사실 요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꽤나 많이 나옵니다. 산술기하는 내신에서 꽤나 많이 나오니까 이건 좀 가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언제였더라? 12년인가 13년인가 그 평가원 모의고사에 한 번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자출에 감춘 모양이라서 이 모양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모양은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 한번 그 수능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한 번 정도는 봐두고 가셔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박스 내용이에요. A의 X승을 치환했으면 양수다라고 쓰면 되고, A의 X승이랑 A의 마이너스 X승을 더한 걸 치환했으면 그 T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뺀 걸 치환했으면 T는 모든 실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로그 방정식 부등식인데 기본적인 풀이가 지수랑 완전히 같습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이번에는 뭘 비교하면 되냐면 진수를 비교하면 돼.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진수를 비교하면 되고, 치환할 모양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치환하면 돼요. 부등식도 마찬가지.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진수 비교하는 거고, 치환할 수 있으면 치환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랑 살짝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로그 방정식을 풀건 부등식을 풀건 문제에 제시된 로그의 밑조건 진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밑 진수 조건에 어긋나면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밑 진수 조건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돼. 밑 진수 조건 어긋나면 그건 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당연한 내용이지. 밑 진수 조건이 어긋난다는 건 로그 자체가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로그 방정식 부등식이 성립 자체를 못합니다. 알았지? 이거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요 부등식 풀 때 개념이 같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 그대로고요. A가 0하고 1 사이면 부등호 반대로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내용은 똑같다고요.
왜 그런지는 로그 함수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되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즉 x가 증가하면 y가 똑같이 증가하는 함수인데 밑이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잖아요. 즉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함수니까 대소관계가 뒤바뀝니다. 이때 밑에 문제 가지고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식이야. 밑을 같게 만들어 봐요. 로그 3의 x-1 2는 로그 3의 몇이냐면 2는 로그 3의 9지 9가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진수끼리 같다 x는 10이다 이러고 바로 답 쓰지 말고 쳐다보셔. 뭘 쳐다보냐면 x에 10이 진짜 들어갈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x에 10을 대입했을 때 요 로그 방정식 로그 자체가 문제가 안 생기죠. 이 진수가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x가 1보다 커야 되는데 x가 1보다 큰 값이 나왔으니까 이건 답이 된다고요. 요 다음 거 대놓고 치환하란 얘기지. 로그 3의 x를 이제 치환을 하면 t가 0보다 크다 이딴 식으로 쓰질 않아요. 알았지? 이딴 식으로 쓰지 않아.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 값이 항상 양수라 그랬잖아. 근데 로그 함수는 그딴 거 없었거든요. 로그 함수 보시면 이게 로그 3의 x니까 그래프 이렇게 될 건데 얘는 한없이 올라갈 수 있고 한없이 내려갈 수 있는 즉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치환한 값의 범위를 조심해야 되는 함수는 지수함수고 로그 함수는 그거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t값의 범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치환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지. t는 3이거나 t는 1인데 그러면 로그 3의 x가 3이거나 로그 3의 x가 1이죠. 그러면 x가 3, 3, 27, 3의 세제곱 27이거나 x가 3이지. 두 값 모두 여기 있는 요 로그의 진수 조건, 즉 여기 있는 요 x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거 맞죠? 그러니까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문제 보시면은 밑이 5로 맞춰져 있는 상태겠다. 3x-3이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가 나올 건데 답 이대로 쓰시면 좀 곤란해요. 뭐가 곤란하냐면 진수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진수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 답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이제 수직선상에서 보시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공통부분 찾아주시면 이걸 답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어떤 구조여야 되냐면 이런 구조로 답이 작성이 되셔야 올바른 해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애들이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에 바로 문제일 건데, 그쵸? 이거 내용 정리가 엄청 간단합니다. 이 내용이 별게 없어요. 내용이 여기 써져 있는 이 내용 한번 잘 읽어보시는 요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한 줄 요약하면 이거거든.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 줄 요약하면은 지수함수 모양을 치환하면은 지수함수는 치환한 값에 범위를 좀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 내용 하나, 지수함수는 치환한 값의 범위를 주의해야 된다. 이거 하나 말고는 그냥 뭐 밑 같게 할 수 있으면 밑 같이 해놓고 지수나 진수 비교하면 되고 치환해야 될 것 같으면 치환하면 되고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이제 가볍습니다. 좀 가볍게 보시면 돼요. 뒤에 문제 하나씩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